낙찰자가 낙찰돼 버렸어. 낙찰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자, 이런 거예요. 자 15에 283 한번 볼까요? 시간 다 됐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합시다. 낙찰이 되면은 건저당이 있는 데 놔둬야 됐다. 예를 들면은 이거 봅니다. 15에 283 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떨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봅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 이제 낙찰됐어요. 이게 우리 아시는 분이 2억을 더 써가지고 외롭게 하나 됐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50억 주고 안 판대요. 안 파는데 소유자 쪽에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좀 줄 테니까 능가하라 이렇게 대금 납부 전에 한번 미팅이 됐어요. 중간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 미팅이 됐는데 왜냐 그러면은 이거를 대사할 사람이 있으니까 물주가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좀 돈을 주고 당신이 그만 포기를 해라 이래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경매를 몰라서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이 경매가 뭐가 움직인다 하면요. 경매가 지금 경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지금 보니까. 자 여기죠.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 건의당이 있어요. 농협도 건의당이 있지만은 그죠? 자 다시 봅니다. 자 경매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 넣었어요. 맞죠? 그러면은 낙찰자가 있다 이러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낙찰자의 동의서를 받으면 돼요. 낙찰자 동의서를 안 해주려고 그래. 대부분은 1, 2, 3억 주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경매는 근원이 뭡니까 지금? 요거만 말소하면 돼요. 요거를 말소한 등기부 등본을 이 낙찰자가 잔금 내기 전에 갖다 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신청 이렇게 제목 달고 말소된 등기부 등본만 첨부하면 돼요. 무슨 말이죠? 경매가 건의당 설정계약서 신용보증기금에 건의당 설정계약서 경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특히 이 사람이 돈 넣기 전에 빨리빨리 서둘러야 돼. 넣으면 안 됩니다. 넣기 전에 건의당 말소된 거를 첨부를 해서 법원에다가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 이거 보면 있죠. 임의경매를 정지하려면은 낙찰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채무를 변경. 그럼 저런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것만 변제를 하고 대의변제 정서를 받고 말소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를 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낙찰자가 잔금 넣으면 안 되겠죠. 넣기 전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제기매다. 강제기매는 어찌 하느냐? 강제기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특이한 경우인데 18에 795 금액이 청구 금액이 뭐 매덕됩니다. 매덕되는데 낙찰 금액이 작게 됐고 그럴 때는 매덕되는 걸 다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여기에 건저당이 2억 6천 1억 8천 있고 청구금이 3억 7천 100이 은에 달하겠어요. 그럼 이거를 다 갚아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고 요거 말고 요거 3억 7천 100 아니고 낙찰자의 낙찰 금액하고 경매 비용만 내고 은행에 요 설정 두 개를 좀 해지해둬라 하면은 은행에서 신한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제가 근무할 때는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뭐 잔금 넣고 한 달 뒤에 배당 받아오는 게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은행에는 이 돈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3억 7,100이나 이렇게 은행에 받을 게 있는데 낙찰은 2억 3,700이 됐어요. 그러면 2억 3,700하고 경매 비용 한 500만 하고 내면은 요 설정 두 개 말소해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주판 나하고만 해줍니다. 건의당권 해지 정서를 줘버려요. 자, 그 근거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두 개, 요거를 다 되느냐? 아니고 요 금액하고 경매 비용만 하면 되는데 여기 있죠. 금융기관 건의당 해지.
자, 매각허가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죠. 은행에서 받을 금액 확정이 되버렸죠. 그런 경우에는 낙찰 금액하고 경매 비용 정도만 결제하면은 건저당권을 이렇게 해지해 준대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 만약 특이한 경우인데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봅니다. 강제기 있잖아요. 강제기. 자, 보통 보면은 이래요. 제 요 학원에 있는데 법원 창원지방법원 정문할때 보니까 허겁지겁 아줌마가 쫙 줍니다. 큰일 났대요. 왜냐, 한 게는 올 3차에 아파트 낙찰대 빗대. 그래, 낙찰이 못된 누진단 말이에요. 한 게는 카드, 신한카드를 한 1,000만 쓰는데, 그거 가지고 낙찰대 빗대. 근데, 이거 가지고 낙찰되는 게 아니라, 낙찰자가 집에 쳐들어오고 이러면은 나는 아이씨한테 맞아 죽는데. 무짜면 됩니까? 큰일 났대, 지금. 낙찰대 빗대, 오늘. 그러면 이랍니다. 됐어요. 그럼 얼마 밀린데, 카드? 1,000만원. 이자가 대가 얼마 됩니까? 한 200대인데요. 그러면 1,000만원, 200. 그럼 뭐 법무사 비용 한 100만원. 그죠? 그럼 뭐 경매도 들어간다고 아파트가 또 한 200만 들어갔거든. 작은 아파트면. 그럼 자, 원금 1,000만원, 카드 연체이자 200만원, 경매 비용 200만원. 그러면 1,400이죠? 법무사 100만원, 1,500이 필요한데 준비되면 걔네. 우짜입니까? 뭐, 어디 땡비도 빌 와야지. 안 그러면 내 실한테 막 죽은데. 쫓겨나가면. 아시겠어요? 그럼 그럴 때 그게 강제금입니다. 카드사는 지급 명령 이런 거 내놔라 이래갖고 이제 그거 가지고 경매다가 있는 거거든. 자, 이것도 그런 겁니다. 18에 1323 봅니다. 그럼 고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절차 좀 복잡해요. 18에 1323. 자, 18에 13. 물권면법이죠. 아, 요거는. 자, 한번 봅니다. 요것도 아줌마가 쫓아왔어. 본께네. 이게 낙찰이 대비있는데 법인에서 낙찰받았어요. 법인에서 받았는데 이게 산입니다. 산인데 이게 일반 상업지에 뭐 있냐더라. 이 산이. 그 자기가 옛날에 한 8층까지 녹여줬대요. 줬는데 이게 팔리기는 개떡같이 팔려버렸어요. 1,600만원. 팔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요 아줌마가 저한테 쫓아왔습니다. 어쩌면 됩니까? 이래서. 아줌마. 그래 보니까 우리 카드에서 1,100만원 기매 넣은 겁니다. 넣었는데 이렇게 팔려버렸어요. 팔렸죠? 이 팔려버렸죠? 그럼 어쩌면 되느냐? 그러면은 이 돈 넣기 전에 이 기가 해놨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돈 넣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보면 경매 누가 넣었죠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하고 요가 경매 닦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연락합니다. 우리 카드사에 돈 얼마 밀리번 gen에 1,100만원 하고요. 경매 비용 200만원 하고 연체이자가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1,500을 여기다 보내줍니다. 우리가. 보내주면은 변제증서를 줘요. 돈 다 갚았다고. 그럼 그 놈을 들고 법무사가 요 가야 돼. 여기. 요 판결문 요 경매는데. 요 가서 다 갚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구이소라고 해요. 청구이의소. 다 갚았습니다. 그거 청구이의 소 이렇게 교재에 있어요. 요거를 내면은 내고 플러스 강제 집행 정지 신청. 자, 우리 교재를 봅시다. 그럼 그때는 이랍니다. 100% 강제금의 취하를 원한다. 자, 집에 와서 요거 봅니다. 178 이거 보세요. 집에서 간단히 설명 놓아 삐니까 100% 변제라고 낙찰자가 자금을 빨리 수리되는데 보면은 이나죠. 집행권을 지급명령을 발급한 우리 카드사에 선고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이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정지 신청을 해서 그 결정문을 받는데 이게 한 일주일 걸려요.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이 포항지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해달라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가 말은 쉬운데 법무사가 잘 몰라요. 정법무사 한 100명 있는데 잘 몰라. 그래서 내하고 조인을 몇 번 해본 법무사는 잘 알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럼 법무사가 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청구이소 요 서류하고 강제집행 정지신청 이 서류 두 개를 접수시킵니다. 시 가지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라 이런 자 판결문은 일주일 뒤에 법무사무실에 와요. 그럼 법무사무실에 이제 법무사가 포항지원에 가서 경매단 제출합니다. 다 끝났거든요. 경매를 정지해달라고 하면 경매에서 오케이 정지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카드